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넘기셔가지고 내가 따로 정리한 거 있을 겁니다. 20번부터 보시면 돼요. 아까 문제 푸실 때 계속 내가 유심하게 여러분 문제 푸는 거를 쭉 구경을 했는데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급해요, 마음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모평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지? 한 3주 조금 남아있는데 그 9월 모평을 보실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막 급하게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문을 아마 읽는 거겠죠. 펜으로 이렇게 밑줄 치시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인데 펜으로 치는 속도를 갖다가 보면은 한국어보다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 가지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은 제대로 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푸는 6구 수능은 제대로 된 문제니까요. 모든 문장은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 단 한 문장도 필요 없는 문장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이런 역할을 하네. 이게 판단이 안 됐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 푸실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쯤 되면 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찍듯이 푸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다 보고 나서도 확신이 안 섭니다. 근데 수능 시험은 확신이 안 서잖아요. 6구까지 같은 경우는 운이 조금 좋아가지고 확신이 안 드는 시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할 수 있지만 수능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내 점수가 확신이 좀 안 서는데 그럼 최악의 점수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역사상.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장은 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모든 문장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갖다가 잘 파악하셔야 된다. 이게 첫째고,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보기를 먼저 잘 안 읽으시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방학이 들어간 다음에 3주차 지금 수업인데 오늘 것까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보신 보기 지문만 하더라도 보기 개수만 따진다라고 하면 80개가 넘습니다. 오늘 나가는 것까지 치게 되면 80개가 넘는데 정말 사람 붙잡아 놓고 80지문을 갖다가 80개 보기를 분석을 해놨는데도 만약에 보기를 분석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공부 포기해야죠. 정말 포기해야죠. 80개나 공부를 갖다가 하고서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공부를 아예 안 하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는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80개나 공부를 했는데도 말이 80개지 뭐 쉽게 해서 100개 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보기를 갖다가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쭉 보게 되면은 그건 고민이 별로 없어요.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너무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2017학년도 6월달 모의고사를 이미 풀어보셨다라고 한들 그렇다라고 한들 보기를 갖다가 보시면서 나는 이 문제를 몇 번 풀었겠습니까? 2017학년도 6월달 모의고사를. 근데 이번에 수업 준비하는데 또다시 내가 다시 풀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내가 설명했을 때랑 지난년에 설명했을 때랑 이번에 설명할 때랑 느껴지는 보기가 또 달라요. 나조차도 몇 번을 갖다가 풀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갖다가 푸실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문장은 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 보기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정말 문제풀이의 8할 이상은 보기가 차지한다라는 걸 잘 느끼셔야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볼 건데 이게 정답률이 67%였는데 꽤 낮죠. 근데 이제 꽤 낮았던 이유가 2번 보기를 갖다가 16%나 골랐어요. 이 자리에도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16%니까 분명히 고른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반성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업 제대로 시작하니까 몸 잡고 꼼지락거리지 마시고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갖다가 읽는다라고 해도 정답 2번 고를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2번을 갖다가 골랐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갖다가 해보면 또 말도 안 되게 문제를 풀었겠죠. 어디 중간에 이거 꼼지락거리지 말라고 방금 5초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처음부터 잘 읽었으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잘 푸셨기를 내가 기대하는데 잠깐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자기가 정답 고르신 거 있겠죠, 그렇죠? 맞추신 분들은 왜 정답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근거를 찾으시고 틀리신 분들은 정답이 이게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나요? 아닌데? 1번이었나요?
1번이었던 것 같은데 답이 1번인데 왜 1번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푸셨으니까 내가 시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굉장히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지적받기도 했었는데 내가 이제 말을 갖다가 할 때 자꾸 연결해서 얘기를 한대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이렇게 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종특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 그 말의 문장의 어떤 의미의 종결성이 이제 좀 길다는 거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은 20번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계속 설명을 갖다가 할 건데 한 부분을 갖다가 딱 놓치는 순간 다 이해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오늘 같이 한 10대 문제 이상을 갖다 풀어야 되는 날에는 정말 집중을 갖다가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대한 내가 맞춰서 끝낼 건데 그래도 한 부분을 갖다가 딱 놓치시게 되면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잘 집중하시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바로 같이 볼 건데 제일 첫 번째 문제였죠. 거의 주제 찾기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생각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추면 됐지 아무 의미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틀렸으니까 상관없지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죠. 각각의 부분을 갖다가 읽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파악했어야 되는데 밑에 구조 분석을 갖다가 보십니다. 문제 1을 갖다가 보면 내가 3문장 정도를 갖다가 묶어놨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은 편집 실수예요. 미팅 서먼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3문장을 갖다 읽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게 질문인 거죠. 그렇죠?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세 문장을 갖다 읽고 무슨 생각을 갖다가 했어야 되냐? 정답은 딱 한 가지죠. 얘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잘 봐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Have you ever met? 딱 현관펜 쳐보세요. 잘 봐봐.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느꼈어야 돼.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 이거 해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답 이거지. 그럼 뭐하러 수업 듣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갖다 내가 수업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나는 이 부분에 이 정보를 파악했고 이 부분까지를 갖다가 읽고 정답을 갖다 구했다.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갖다 수업 준비할 때 어디까지를 갖다가 읽었냐? Have ever met까지만 일단 딱 읽었어요. 왜? 너 경험해 본 적이 있니? 이거예요. 너 만나본 적이 있냐 이런 사람? 당연히 뭐를 갖다가 하는 거겠습니까? 도입으로서 질문 던지는 거죠. 그렇죠? 위에다가 바로 적어두십니다. Have ever met 위에다가 일화 제시 딱 적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너 만나본 적이 있니? 경험한 적이 있니? 이게 질문이었어. 누구를 만나본 적 있니? 전혀 쓸데없는 정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쓸데없는 정보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치죠 사람이. 문제 못 풉니다.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장 같은 역할이 딱 그냥 뭐냐? 너 만나본 적이 있냐? 질문 도입이었어. 바로 다음 문장 보세요.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Perhaps you 딱 현관펜 쳐보세요. 두 단어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마도 너는 이랬을 거야. 바로 다음 문장 가보십니다. 딱 보이세요? 뭐가? Perhaps랑 같은 말 누구로 썼어요? Likely. 보이세요? 현관펜 주십니다. You likely exhibited 현관펜 쳐놓으세요. 이게 보였어야 되는 거야. 뭐가 보였어야 되는 거냐면 제일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서 화제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아마도 이랬을 거야. 너는 또 아마도 이랬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1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가 되시는 거냐? 밑에다가 적어보십니다. 문제 1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고 있었다. 질문을 갖다가 던지고 그리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뭐가 되겠다? 도입이다. 그래서 소재를 갖다가 파악하면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세 줄은. 선생님 근데 왜 보기부터 안 읽으세요? 한국어니까. 이해됐죠? 그렇죠? 보기 5개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가지고 보기가 한국어일 때는 뭐 이렇게 막 분석하고 자시고도 없이 본능적으로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일 때는 보기부터 막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지시문부터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문장을 갖다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투를 갖다가 보면은 잘 봐봐. 시간 내가 15초 드릴 테니까 문제투를 갖다가 읽어보시고 바뀐의 내용이 이걸 느껴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투. 자, 10초밖에 안 됐는데 딱 어디 현가펜 쳐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디겠어요? 현가펜 쳐보세요. Can create an inaccurate impression of you. 딱 현가펜. 구조를 갖다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 문장 왜 썼어요? 도입이야. 이 문장 왜 썼겠습니까? 문제 제기 딱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2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다? 문제점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제시를 해준다.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생길 수 있다?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 문제 제기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잠깐 칠판을 봐보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갖다가 딱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느껴졌어야 돼. 뭐냐? 이글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는 소재를 갖다가 쓰고 있네. 됐어. 그러면은 중간 부분을 갖다가 딱 보니까 문제 제기가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하나의 패러그래프엔 주제가 딱 한 개여야 되니까 저 문제점이 어떻게 끝날지를 봐야지. 그렇죠?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제기를 갖다가 던졌으면은 반드시 던진 거는 뭐가 돼야 돼? 회수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다 얘기를 갖다가 어딘가에다 던져놨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주든지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50분 동안 거의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문제 3, 문제 4 5줄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람 만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 얘기가 끝까지 이어지냐? 해결책 나오냐? 이거를 내가 구분해야 되겠다. 던졌다. 이걸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던져졌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회수가 될지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은 막 난리예요. 그냥 첫 줄 막 이렇게 막 밑줄 치다가 막 중간으로 막 뛰어넘고 끝줄로 막 가고 막 밑줄만 막 열심히 치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 보니까 뭐라고 딱 나오는지 보세요. 읽어보십니다. 문제 3 이제 읽어보세요.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느껴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한 15초 정도밖에 내가 시간을 안 들였는데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현가펜 치십니다. Recognize that. 현가펜 치세요. 너무 많이 배웠죠, 그렇죠? 이거 뭐 쓰고 있는 겁니까? 명령문 딱 써주고 있는 거예요. Recognize that 위에다 적으세요. 명령문. 그러면은 명령문을 갖다가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딱 되겠죠. 그러면은 느꼈어야 되는 거야. 문제 던지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회수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갖다가 했는데 문제 3에서는 바로 뭐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던져졌던 문제 제기가 해결책으로서 회수가 된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To help avoid committing these errors. 그 다음 현가펜 밑줄. Engage in 현가펜 밑줄. 두 번째 뭡니까? 명령문이죠. 못 알아들을래야 못 알아들을 수가 없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을래야 못 알아들을 수가 없게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구조를 갖다가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Engage in perception checking which means that 블라블라 쭉 나오죠. 질문. 어디서부터 필요 없는 얘기가 될까요? Which means that부터 필요 없죠. 왜? 잠깐만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Which means that 뜻이 뭐예요? 이 말은 이 뜻이다. 이거죠, 그렇죠? 얘기가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Which means that은 바꿔 얘기하면 in other words랑 같은 뜻인 거죠. 그럼 뭐를 갖다가 하라고 얘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Perception checking을 갖다가 해라.
이게 해결책인 거죠. 그렇죠? 낯선 사람을 갖다가 만날 때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나쁜 인상을 갖다가 줄 수가 있어. 문제 던졌어요. 어떻게 회수가 되는 겁니까? 퍼셉션 체킹을 해라. 정답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1번. 근데 어디를 갖다가 읽어서 도대체 정답을 갖다 2번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사람을 갖다 피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자기 멋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멋대로 읽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멋대로 읽어야 계속 안 바뀝니다. 습관이. 의식을 갖다 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도대체가 내가 수업을 갖다가 여름방학 동안 거의 3주 가까이를 갖다가 들었으면 뭐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 번이라도 복습했겠죠. 한 번이라도 복습했으면 아까처럼 문제 안 푸십니다.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냥 손이. 이렇게 했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그렇게 풀 게 뭐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게 왜 67%가 나와야 돼요? 6월 모평인데 이게 도대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대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1번 가시면 되겠죠. 보세요. 바로 다음에 문제 4를 갖다가 봅니다. 딱 두 군 나옵니까? 현관펜 치세요. for example.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for example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구조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해결책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죠. 예시를 갖다가 드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문제점으로 다시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딱 한 번 던지고 딱 한 번 회수하고 그리 끝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그대로 골랐어야 돼. 답 넘겨서. 자, 21번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틀린 사람들은 왜 내가 틀렸을지를 잘 생각을 갖다가 해봐봐.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분 드리죠. 시작. 21번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잠깐만 앞을 갖다 좀 보세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풀었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어에서 글의 종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논설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설명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첫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첫 문장을 갖다 잘 들어봐봐. 자기가 어떻게 글을 갖다 읽었는지 잘 생각해야 돼. 지혜롭게 읽어야 돼요. 첫 문장을 갖다가 내가 딱 읽어보니까 뭐 하자, 뭐 하지 말자,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럼 자동스럽게 첫 문장 읽고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재밌었다 이게 아니라 첫 문장 딱 읽고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소재. 자, 그럼 잘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글을 읽을 때 자꾸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눈알을 막 빨리 굴려가지고 막 밑줄을 빨리 쳐가지고 내가 빨리 해석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시작이. 천천히 읽어야 돼요. 글을. 왜냐면 천천히 읽고서 이 문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걸 느낄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읽으니까 글을. 제일 첫 문장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겠습니까? 첫 문장은 설명문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저 필요 없어요. 설명문이라고 한다면 첫 문장을 갖다 읽고 소재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첫 문장에는 얼굴 보면은 그거와 달리 뭔가 감정이 느껴진대요.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 소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말을 갖다가 한 거냐면은 문제를 밑에다가 바로 한번 적어보세요. 설명 제시라고 딱 적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를 갖다가 했냐면 감정이 없어요. 뭐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없어.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제시를 안 해. 그러면은 자동스럽게 뭐를 갖다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소재 파악을 갖다가 했었어야 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식의 고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칠판을 잘 봐봐.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 한 3줄 가까이 돼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해도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그와 동시에 첫 번째 문장은 A라는 소재구나라는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갖다 이제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어디까지 A 얘기를 할까? 만약에 그게 네 번째 문장까지 하더라라고 한다면 이 전체에다가 묶여서 이 전체의 역할은 A 제시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갖다 읽었을 때 주장이 없어. 하자 하지 말자가 없어요. 정보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A라는 소재 딱 요약이 돼야 돼. 첫 문장이. A라는 소재 딱 요약이 됐으면은 그 다음 어디까지 도대체 A 얘기를 할까? 딱 봤더니만 세 번째 문장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 없고 A 얘기하네. 그럼 이 전체는 묶여서 A 제시하는 역할 끝난 거예요. 걔네들의 역할은. 뭐 무당이 그냥 점치듯이 그냥 끝으로 또 가버리자 이게 아니라 중간쯤으로 가버리자 이게 아니라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잠깐 시간을 갖다가 20초를 갖다가 드릴 테니까 25초쯤 드릴 테니까 문제 1 있죠, 그렇죠? 내가 세 문장을 갖다 지금 묶어놨습니다. 잘 들어. 시키는 대로 잘 쫓아와야 돼. 첫 번째 문장을 갖다 읽고 자기 나름대로 소재를 파악하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까지 그 소재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30초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문제 1 읽어봐. 시작. 자, 20초 드렸는데 두 번째 과제를 던집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구나. 이 부분은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 체크해 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웬만하면 몸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자꾸 신경 쓰이니까 그네 좀 부탁 좀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랑 세 번째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장 소재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정을 뭐 한다? 따라한다 이거예요. 1 있죠, 그렇죠? 감정을 따라한다가 그대로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소재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 읽고 감정을 갖다가 모방하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계속 읽어나갈 때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감정 모방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진다 하면 기분 좋게 네 줄을 다 묶어서 그냥 감정 모방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바로 한번 현관편 쳐볼까요? 바로 다음 문장에 어디 나옵니까? 감정 모방에 대한 얘기가 첫째가 이거죠. Inhabit their emotional space. 그들의 감정의 공간 속에 내가 거주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Mimic the others. 현관펜.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따라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Experience emotional matching. 감정적인 일치를 경험한다. 그 다음 문장도 봐볼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Emotional empathy. 이걸 느낄 수 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소재 A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 네 줄을 갖다가 다 읽어보니까 소재 A로 딱 정리가 됐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야죠. 다섯 번째 문장을 갖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But how well we use this capacity is largely a learning ability. 이거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현관펜 밑줄 치십니다. 법부터 ability까지. 문제 1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역할밖에 안 했어요. 소재 파악밖에 우리가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2를 갖다가 읽어보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경우는 뭐를 갖다가 제시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가 돼요. 그럼 주장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겠지. 야, A라고 하는 건 있잖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것이다? 학습되는 것이다. 이게 딱 정리죠. 첫 줄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줄까지는 계속 A라는 소재만을 갖다가 던져주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 문제 2를 갖다가 보니까 뭐다? 그런데 있잖아.
이 A라는 것을 갖다가 잘 사용한다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다? 학습되는 거야. 딱 자기 생각이 나오죠. 이거를 느꼈어야 돼. 이 부분을 놓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봐봐.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집중력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몸 자꾸 꿈지럭거리지 마시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얼마나 잘 우리가 이 A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는 대개 학습된 능력이 다가 글쓴이의 주장인 거 느끼셨어요? 그럼 두 번째를 느껴야 돼. 잘 봐. 그 다음 문장 내가 딱 두 단어 읽어볼 테니까 느껴야 돼. 놓치면 안 된다. 동물 그리고 사람은 뭘까요? 예시죠.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관펜 밑줄 쳐보십니다. Animals and people 현관펜 쳐보세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놔? 예시 제시. 잘 들어. 예시구나 확신할 필요 없어요. 잘 들어. 빨리빨리 현관펜 치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풀 문제가 많다 그랬어. Animals and person이라는 말을 갖다가 보고 people이라는 말을 갖다가 보고 예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럼 뭐를 갖다가 던져야 될까? 학습된 능력이다. A라고 하는 건 있잖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야가 어디에 나올 것만 빠르게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다 하는 순간 이 문장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주장이 이어질 테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시간에 내가 15초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어딘지, 어디에 도대체 학습된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현관펜 쳐보십니다. Have never learned 현관펜 밑줄. 배우지 않았다. 안 배웠더니 어떻게 된대요? 할 수가 없었다. 결론인 거죠. 그렇죠? 안 배웠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문제의 주제는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감정을 공감한다라는 소재는 학습되는 것이다. 그대로 글의 주제가 나오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잘 보세요. 두 문제를 갖다가 내가 풀어드렸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너무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었던 당시에는 50문제였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 항상 1등급 컷이 한 93, 94쯤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50문제일 때도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최소 20분이 남았어요. 최소. 수능날에 같은 경우도 한 문제 듣기 놓쳐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 문제 결국 이제 틀리고 98점 받았었는데 내가 수능날 같은 경우도 다 풀고 난 다음에 한 25분 남아요. 내가 항상 두 번씩 풉니다. 모든 문제를. 영어 문제를. 근데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해석을 갖다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얘기네? 정답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보기를 갖다가 잘 분석하고 차분하게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글쓴이가 출제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를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런 거 없어. 관심 없어요. 일단 번역부터 다 하자. 첫 줄부터 끝까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밑줄을 갖다가 그냥 막 중간에 치고 뭐 끝에서 치고 나름대로 그냥 빠르게만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읽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주나 수업을 갖다가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풀어요. 왜 들었어요 수업을 도대체? 그럴 거면 뭐하러 수업을 들어요? 해석지 받아가지고 그냥 해석하고 문제 풀면 되지. 바보라니까 바보. 복습을 갖다가 안 하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방학은 다 끝났는데 벌써 다음 주에 개학인데 제발 좀 공부하라고 조절 혼자 못하겠으면 수업이라도 더 들어라 열심히.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자기 인생 자기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지. 알아서 하셨어요? 방학 다 끝났는데 벌써? 눈 깜짝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방학. 다음 주 개학이에요. 뭐 했냐고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오늘도 내가 푸는 거 보면서 진짜 아까 가가지고 말리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왜 그렇게 푸냐고 도대체 문제를. 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꾸 푸세요 문제를. 9월 모평 어떻게 하려고. 100일도 안 남았는데 수능이. 정말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에? 보기를 100개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도 아직도 보기를 분석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포기해야 돼요 수능. 답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시간을. 여름방학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 문제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해석 다 해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춰서 문제 맞췄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정답이구나. 이 얘기 못하면 수능 못 풀어요. 찍듯이 문제 풀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찍듯이 문제 푼다라는 게 어떤지 자기가 알 거예요. 어떤 얘기 하는 건지. 지금 그거 안 고치시잖아요. 9월 어떻게 어중간하게 잘 보셨다? 어중간하게 봐서 더 망해요. 확실하게 망해가지고 아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못 느껴가지고 어중간해 보면 수능 망합니다. 1년 더 해야 돼요. 한 번 망하면 1년 더 해야 돼요. 1년을 더 해야 돼. 365일을. 한 번 망하면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야. 계속 막 졸고 앉아있고. 아까 문제 푸는 것도 보면은 막 다리 꼬고 그냥 난리예요. 수능날 가서 그렇게 푸실 거예요? 양반 다리하고 그렇게 풀 거예요? 수능날 가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요 도대체가. 어? 나 혼자만 답답해. 나 혼자만. 자기 인생인데 나 혼자만 답답해 죽겠어요. 공부하는 꼴 보면.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넘겨서.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 요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풀어보셨을 텐데 이 문제가 잘 들으세요. 고 해의 EBS 문제입니다. 요 해의 EBS 문제예요. 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요 해 때부터 내가 문제를 만들고 막 수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2017년도 거부터 내가 자료가 있는데 2017년도에 있었던 EBS 문제가 지금 요 문제예요. 그럼 내가 요 문제를 갖다 지금 풀어보려고 할 건데 풀어보시고 느끼는 바가 있는지 보세요. 아시겠죠? 자, 풀어보십니다. 1번 풀어보세요. 그 해의 EBS 문제였어. 어제 엊그제 풀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잘 되새겨 보시고 네,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만 됐습니다. 내가 위에다가 뭐 재준이 이런 거 안 써놓은 거는 아무것도 손을 내가 안 대고 그대로 문제를 갖다가 그냥 냈다라는 건데 EBS 그대로. 자, 됐습니다. 안 푸셔도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칠판에다가 필기를 갖다가 끝내기 전에 다 푸셨어야 돼요.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어제 엊그제 말씀드렸던 거 합쳐서 같이 말씀을 갖다가 드릴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 천부적인 아까 그 능력이라는 그 얘기 있죠. 그렇죠? 그 얘기랑 좀 결부시켜가지고 같이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보세요. 칠판 보세요. 5가지 보기를 갖다 보고 뭐를 느끼셨어야 되냐면 2주 전에 내가 그거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Impact of A in B. Impact of A to B를 틀림없이 정리를 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Impact of A to B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내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Impact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5가지 보기를 갖다 보고 뭐를 느꼈어야 되는 거냐면 1, 3, 5는 정말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해석을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내가 다 해드리는 거는 그 내 의미가 없어요. 그 해설지 받아가지고 보면 되지 그냥. 보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1분 3초 드렸을 때 보기 5개를 보고 느끼신 거랑 내가 5개 보기를 봤었을 때 느끼는 게 다를 거란 얘기. 그거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개를 갖다가 보고 뭐를 느꼈어야 되는 거냐. 1번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구조구나.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appearance라는 것 자체가 judgment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구나. 5번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갖다가 짓는다라는 것이 뭔가를 확인한다라는 identification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구나. 이게 일단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질문 다시 해볼까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A가 B에게. 그럼 내가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요?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A는 원인, B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결과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어제 엊그제도 내가 강조를 갖다가 드렸었는데 보기 2번에서 같은 경우는 tendency 투부정사죠. 뭐뭐하는 경향. 5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뭐냐? 천부적인 능력, 뭐뭐하는 이 뜻이야. 1번과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A가 B에게, A가 B에게, A가 B에게인데 2번과 4번은 뭐냐? 기본 전제가 뭐야? 우리는 타고난 존재. 근데 어떤 타고난 존재? 투부정사하는 이 구조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단어를 갖다가 정리해 드릴 건데 어떤 단어를 갖다가 정리할 거냐? tendency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시죠?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경향이란 뜻인데 향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구분을 해드렸던 게 행동이야. 경향이라고 할 때 이 향이라는 말은 경향이라고 할 때 향이라는 말은 취향이라고 할 때 그 향자거든요. 취향할 때 그 향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경향이라는 것은 이미 나아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경향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나는 있잖아 좀 폭력적인 경향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는 어떻다라는 거야? 폭력성을 발휘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에 반면에서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딱 한 번 어떤 하는 사건을 우리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야? 왼쪽에 나와 있는 tendency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 이거는 타고난 거, 천부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죠. tendency라는 말 자체는 타고난 거, 천부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건 뭐다? 그런 거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한 번의 일회성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천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2번과 4번의 기본 전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야? 타고난 존재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렇죠? 방금 전에 아파 나왔던 건 뭐였습니까? 감정을 갖다가 학습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감한다라는 것은 타고난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근데 만약에 내가 공감하는 것이 타고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학습할 필요 없죠. 2017년도에 가장 핵심 테마가 얘였어요.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 작년의 테마는 뭐였어요? 사회적인 거, 개인적인 거. 올해의 테마는 뭐야? 사회적인 거, 개인적인 거. 수능 때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나왔던 EBS 같은 경우는 딱 얘기를 해줬어 이미. 천부적인 것과 천부적이 않은 것. 그 다음에 AP가 나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집중하셔야 돼. A랑 B랑 B가 있어가지고 원인과 결과까지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이거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A겠죠. 왜? B는 생각 안 합니까? B도 생각하면 좋은데 A가 이미 다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A가 이미 다 다른데 걔에 따른 결과가 뭔지 누가 물어보냐고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만 찾으면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 글에서 얘기할 유효한 원인이 뭐냐를 찾으면 되는 거지. 뭘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뭐 하면은 결과가 안 나온대. 뭐 해야지 결과가 나온대.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보기가 정리가 됐을 거예요. 2번, 4번을 일단 뭐다? 일단 내배로 둬야 되겠다. 인간은 일단 천부적인 존재다라는 게 돼 있고 그 주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2, 4번 따져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 글이 1, 3, 5처럼 그룹 사이즈, 외관, 그 다음에 이름 짓기에 대한 얘기 나온다면 정답 바로 구해야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그 상태에서 소줄을 갖다 보니까 딱 뭐라고 나옵니까? 형광펜 주세요. In a recent study, 딱 형광펜 비추. 이 글, 저희 지시문으로 가야 됩니다. 지시문의 첫 줄, in a recent study. 이 글 무슨 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 문제 딱 되겠죠, 그렇죠? 위에다 적으세요. 연구 문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끝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실험. 이랬죠, 그렇죠? 실험 문제만큼은 우리가 누가 중요한 거니까. 실험의 결과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랬죠, 그렇죠? 끄트머리부터 읽으려고 했더니만 내가 밑에 구조 분석에다가 따로 적어놨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관펜 밑줄. In other words, 현관펜 밑줄. 뜻이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일 밑에 그 구조 분석에다가 제일 밑에 구조 분석에 In other words, 현관펜 쳐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요 문장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석을 갖다가 해드릴 테니까 해석이 잘 되시는지 보시고 그 다음 두 가지가 보여야 돼. 첫째, 2번, 4번은 탈락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셔야 되고 둘째, 정답은 5번이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 이해됐죠? 그렇죠? 집중을 잘하고 냉철하게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나이 때가 되면은 두 글자의 외관의 차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힌트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다음 문장. 그러나 이름을 갖게 되면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다. 뭔 말을 갖다가 지금 두 가지를 갖다가 해준 겁니까? 글자를 갖다가 구분한다라는 거, 그 어떤 능력이 아니래요?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면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번, 4번 그대로 탈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내가 가져야 실험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 어떤 독립변수를 갖다가 가져야 유효한 종속변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름. 그럼 A 중에서 어떤 놈이 A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정답 그대로 5번인 거죠.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돼요. 잘 보세요. 질문을 내가 한 가지 할 겁니다. 지시문을 갖다가 지금 읽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읽고서 내가 이 부분에 이거를 느껴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보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보기 5가지를 잘 분석을 갖다가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내가 구분하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정립이 되고 글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넘겨보십니다. 자, 오늘 푸셨던 기출문제인데 자, 마찬가지야. 이제는 뭐를 갖다가 해볼 거냐면 보기를 갖다가 이제 읽어보실 겁니다. 내가 문제 풀 시간에 다 드리지는 않고 영어로 5가지가 나와 있죠. 보기를 갖다가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5가지 보기는 다 읽어보셨겠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갖다가 1차적으로 먼저 하셨어야 되냐면 내가 일단 이 5개 보기를 갖다가 쭉 봤었을 때 느껴지는 건 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느끼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지금 내가 적어드린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명사의 영향력, 명사의 역할, 얘네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1번, 4번, 5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돼야 돼? 누가 도대체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냐? 이 A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냐? 아주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냐? 2번 같은 경우는 한계다라고 하니까 뭔 놈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이 글의 주제는 뭐로 끝나야 돼? 문제 제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뭐냐? 뭔 놈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해결책, 즉 글쓴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보고 소재를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 보기는 누구였던 거예요? 1, 3, 5번이었던 거예요. 2번과 4번은 소재 파악할 필요가 없지. 왜? 글을 갖다가 내가 쭉 읽어봤더니 이거 하자라고 글이 끝나면 정답 몇 번이겠어요? 4번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인 거예요. 1번, 3번, 5번이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소재 분석이 필요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5가지 보기를 읽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1번과 3번과 5번의 소재를 갖다가 파악해보자. 아주 쉽죠? 1번에 누구가 되겠어요? 현관펜 치세요. 뉴스토리. 자, 3번 보세요. 어디다 현관펜 쳐야 돼? 뉴스토리. 그러면 간파해야 돼. 다시. 1번에 뭐라고요? 뉴스토리. 3번에 뭐라고요? 뉴스토리스. 간파가 돼야 돼. 다시. 출제자는 지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요? 지문을 있는 거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출제자가 만드는 건 뭐야? 보기야. 그러면은 1번과 3번을 딱 읽는 순간 5번을 딱 보면 이 문제를 갖다가 만든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떤 정보를 구분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구나가 대반에 느껴져야 돼. 왜? 1번, 3번 누구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야. 5번 누구 이야기입니까? old stories, 즉 existing belief죠. 현관펜 치세요. 기존에 있던 믿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귀찮더라도 잠깐만 나를 보시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5개 보기를 갖다가 읽고 난 다음에 간축화가 돼야 돼. 머리가 이렇게 딱 간축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간축화가 돼야 되냐? 좋다. 위 글이, 잘 보세요. 머릿속에 상상해야 돼. 보기를 보지 말고. 위 글이 해결책이 제시되면서 끝난다. 정답 몇 번? 그렇죠?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서 끝난다. 정답 몇 번? 만약에 나머지 2개는 이제 이거겠죠? 기존에 있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냐 그거를 내가 구분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존에 있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하면 정답 5번인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얘기하면 조금 더 읽어보고 1, 3번 구분하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게 정리가 되고 지시문을 읽어야지 보인다는 겁니다. 힌트가. 당연히 지혜롭게 풀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보기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밑에 구조 분석 문제 1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는 게 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됐습니까? 자, 문제 1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요약해도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상황 묘사, 설명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문제 1 밑에다가 적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문제 1에서 뭐를 갖다가 해주고 있었다? 어떤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해주더라. 즉,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문제 1은 뭐였다? 도입이었구나. 그럼 누구만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소재. 글쎄요, 이미 지금 2문장을 갖다가 읽어보셨으니까 이 2문장의 소재 내가 belief라고 바로 적어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됐습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첫 번째 부분을 갖다 읽고 무슨 판단을 했었어야 돼? 첫째, 별로 의미가 없는 문장이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뭐는 없어요? 주장은 없죠.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belief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던져. 그리고 이제 어디 읽어야 돼? 2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 2 이제 읽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게 있는지 보세요. 15초 드리죠. 시작. 읽어보세요. 됐어요. 뭐가 느껴졌어야 돼? 이 부분을 읽으면 정답 5번이구나. 바로 느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십니다. 첫째, the beliefs we already have. 현관펜. 못 알아먹었을까봐 똑같은 말을 갖다가 한 번 더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보세요. 현관펜 주십니다. We are not as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as we are with finding what we already know what that is relevant. 이거 자체가 해석이 안 되셨을 수가 있는데 구조를 갖다 일단 먼저 말씀을 갖다가 드릴게요. Not as 형용사 as 네모 치세요. 펜으로. Not 네모 as 네모 concerned에다 형용사 적으시고 그 다음에 as 네모.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뭐만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냐? 첫 번째 as는 뜻이 없어. 첫 번째 as 그냥 지워버리세요. 얘는 뜻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 as만 뜻이 있어. 두 번째 as가 뜻이 뭐냐? 뭐뭐만큼 뭐뭐처럼.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두 문장을 갖다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봐. 다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기 5개 읽고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 해결책 있냐? 문제점 있냐? 아니면 기존 이야기냐? 새로운 이야기냐? 됐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발견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보세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다가 발견하는 거래요.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 번 더 써준 겁니다.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 연관성이 별로 없다. 뭐하는 연관성이 별로 없대요?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거와는 관련이 별로 없다. 뭐만큼 관련이 있지가 않대요.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관련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래요. 현재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뉴 스토리. 그거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래요. 뭐만큼 관련이 없는 거란 얘기입니까? 뭐만큼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두 문장 읽고 아,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구나, 과거 이야기 얘기하는구나. 아무나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 현관펜 주십니다. 픽처 현관펜 딱 쳐놓으세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예였죠. 상상해보자, 말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이건 100% 뭐다? 예시다. 그러면 나머지 과정은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상상의 내용이 어디까지 상상인지만 파악하면 정답 그대로 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정답 당연히 몇 번이야? 5번이야.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 지금 푸실 때 5번을 갖다가 보니까 comprehending a new story. 이거 중요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무 과욕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이상한 미망 속에서 문제를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만약에 내가 existing belief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면 넘어가야 돼요. 뒷부분에 복이 더 있는데요. 아무도 관심 없죠. 왜냐하면 existing belief는 5번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풀이 능력인 거죠. 오늘 수업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해석하고 독해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설명한다 의미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독해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가 알 겁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만 집어넣는다?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 탓해야죠. 자기가 단어가 부족하고 해석 능력이 딸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탓이죠 뭐. 아직까지 그래도 90일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아, 나는 그래도 아직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수를 써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뭐 배우든지 해가지고 빨리 해석 능력도 키워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뭐다? 지금 이 수업은 다 뭐다? 보기 분석이 거의 100%가 돼야 돼. 정답 당연히 5번 고르시고 넘어가야 돼. 다음 넘어가셔서 2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23번. (23번이)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아니죠. 뭐 주제 찾기 문제 제일 어려웠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이제 빈칸 주름 문제가 23%짜리가 있었어요. 정답률이.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주제 찾기에서 57%니까 당연히 어려웠던 얘기인데 잘 들어. 요 문제 거의 90% 이상은 보기가 지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 진짜 교수님들은 보기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낸다는 거예요. 아주 그 미묘한 그 차이, 그거를 간파를 못 하시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4번을 갖다가 20%가 올랐거든요, 거의. 여기도 아마 4번 고른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내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4번은. 근데 터무니없다라고 안 느꼈잖아,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해석은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4번을 고른 거예요. 대다수가 고르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날카로운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아, 4번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네 라는 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읽어보시고 밑에 내가 보기 분석이라 따로 해놨죠. 치열하게 고민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갖다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것인지 잘 구분해보세요. 30초 드리죠. 시작. 팔개면 졸리니까 팔개지 마시고. 잘 분석해보세요. 칠판 보지 말고. 자, 거의 내가 시간을 갖다가 1분 가까이 들었는데 그 병현아 미안한데 저거 2번만 당겨줄래? 오른쪽에 있는 거. 자, 23번 같은 경우는 내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보기가 정말 분석이 잘 돼야 되는 문제였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1분 시간 동안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를 잘 생각을 갖다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쭉 보고 나니까 누구는 쓸데없는 얘기야? 사바나는 쓸데없는 얘기야. 왜? 다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일단 첫 단계였습니다. 사바나는 일단 필요 없는 얘기였어요. 사바나는 다 얘기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야. 교묘하게 같은 말을 여러 개로 풀어놨어. 그게 내가 지금 칠판에다가 적어드린 건데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말이에요. 1번과 2번과 4번은 같은 말인데 다만 이 말 잘 들으세요. 1번과 2번과 4번은 같은 말인데 다만 대상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 1번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쟁이래. 2번 뭐라고 써놨습니까? 경쟁이래. 4번 뭐라고 써놨어요? 번갈아가며 지배한대. 다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쟤 왜 저래?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당겨줘. 오른쪽 한 번만 더 당겨줬어. 엄마 너무 기분 듣기 싫은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미안한데 꺼버리세요. 2번 더 당기면 되려나? 됐다. 네. 다시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뭐다? 이거는 같은 말이었어. 즉 어워라고 얘기를 하든지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번갈아가며 지배하든지 그건 같은 말이야.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을 갖다가 구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따가 조금 보시고 5번을 갖다가 보니까 딱 느꼈어야 돼. 5번은 뭐래요? 협동한대. 정반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번은 뭐야?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봤었을 때, 제가 범인이 아니네. 뒤에가 범인이었네. 미안한데 뒤에 거 오른쪽 한 번만 당겨주세요.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쟤는 다시 켜버리자. 켜졌나요? 쟤는 해결이 됐네요. 그럼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됐죠?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50%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두 대상 뭐라는 거야? 쟤 소리 내지 않았나? 아니 잘못 들었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미안합니다. 다시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두 대상 사이에 경쟁이 있다라는 것이고 5번은 뭐예요? 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봐. 뭐가 도대체 서로 협동을 하고 전쟁을 갖다 하냐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플랜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나오죠. 2번은 트리래. 4번을 갖다가 보니까 트리랑 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그 다음에 풀이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보기를 갖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생각해 봐봐. A랑 B랑 C가 있는데 B, C를 합치면 A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플랜츠가 뭐야? 식물이잖아요. 플랜츠라는 애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플랜츠야. 이게 아니잖아요. 얘는 종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B랑 C를 갖다가 합치면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글을 갖다가 쭉 읽어봤더니 일단 사바나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고 사바나 얘기를 갖다 할 건데 사바나에 나온 애들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좀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왜? 누가 싸우는지 찾아야 되니까. 그쵸? 내가 글을 갖다 읽어봤더니 사바나에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막 평화롭게 잘 산대. 그럼 정답 그냥 5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봤었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여우같이 문제를 갖다 내놨는데 만약 2번이 답이라고 쳐요.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왜? 트리즈를 플랜츠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4번도 봐보세요. 트리랑 그레스잖아요. 트리랑 그레스. 쟤네 플랜츠잖아요. 나무랑 풀끼리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하도 아니면은 식물들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하고 그거 뭐가 다른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1, 2,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구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문과적인 창의력이죠. 문과적인 창의력. 근데 문제를 갖다가 풀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플랜츠가 어디 나오는지 찾아야겠다 이러고 앉아있고 트리가 어디 나오냐, 도미넌스라는 말은 어디냐, 라이벌리라는 단어가 어디냐 이러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조금만 문과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갖다 해보면 1, 2,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열받죠, 그렇죠? 문제가 열받게 문제를 낸다니까. 근데 이게 정답률이 50%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다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4번이나 2번이나 1번을 갖다가 고르신 분들은 한번 나한테 메일을 좀 주세요. 1번과 2번과 4번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2번이 답이면 왜 1번은 안 되는 것이고 4번이 답이면 왜 1번이 안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기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자동 탈락인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몰랐다라고 한들 문제는 일단 풀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기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6월과 9월과 수능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럼 다음 넘겨보세요. 구조 분석을 갖다가 내가 따로 정리를 갖다 해놨는데요. 자, 어떤 작업을 갖다가 할 거냐면은 이 보기는 일단 요 보기로 일단 내비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갖다 좀 분석을 갖다 해볼 건데 문제를 갖다 일단 쫙 한번 읽어보세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죠? 내가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니까 소재를 2명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구 돼야 되겠습니까? 사바나랑 이콜로지스트 2개 한갑해. 자, 이게 일단 여러분의 문제였어.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내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 한 문장도 쓸데없는 문장 없다 그랬어. 단 한 문장도 쓸데없는 문장이 없어. 우리가 얘를 안 읽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려면 이 문장의 역할은 이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틀림없이 뭐합니까? 소재가 누구래요? 사바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콜로지스트도 있어요. 근데 아까 자기 상상해보세요. 문제 풀 때. 이콜로지스트가 기억에 남았어요? 안 남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첫 문장에 너무 짧게 하고 그냥 딱 넘어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콜로지스트라는 말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6구 수능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되거든, 글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콜로지스트를 던졌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 글이 잘못된 거죠. 틀림없이 이콜로지스트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첫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관심을 안 뒀던 거지. 너무 빨리 읽으니까 막 그냥 막 중간부터 막 읽어야 되고 막 너무 바쁘니까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을 갖다 이제 읽어보십니다. 문제 2를 갖다 읽어보세요. 시작. 좀 긴데 읽어보세요. 시작.
됐나요? 아니, 같이 한번 볼 건데 저희 좀 그러네. 그냥 미안한데 너무 안 더우면 그냥 끌까요? 두 번만 땡길래요? 아 얘야? 아 얘였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트세요. 귀가 좋네. 오 신기하네. 서라운드네 서라운드. 보세요. 문제 2입니다. 쟤도 저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 환청인가? 보세요. 문제 2 같은 경우는 일단 느끼셨을 텐데 in other words는 당연히 보이셨겠죠. 그렇죠? 현가편 쳐보세요. in other words에다가 그럼 잘 봐봐. 이 말을 갖다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느껴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딱 4개 단어만 해석을 해볼게요. There is an axiom. 엑시엄은 주석으로 줬었나요? 주석으로 줬어요. 공리라고 줬습니다. 공리가 뭔지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공리가 뭐예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잘 봐봐. 이 멘트를 잘 기억해 보세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다. 딱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통념일 가능성이 높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다. 이 말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there is an axiom. 이 말은 딱 위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야 돼? 통념 구조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념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예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통념이 뭐냐? 너무 간단하게 써줬어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완전한 경쟁자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경쟁자는 다른 말로 한다면 경쟁자는 절대로 둘이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 못 알아들을 게 뭐가 있어요? in other words 뒷부분은 읽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경쟁자는 둘이 같이 살 수 없다? 이거 누가 못 알아들어요? in other words 뒷부분은 필요 없는 얘기인 거죠. 되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통념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장 보시면 현가편 밑줄 쳐보세요. In temperate parts 딱 현가편 쳐보세요. 질문. 아까 보기 5개를 갖다가 읽었을 때 보기 5가지를 갖다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냥 당연한 거 그건 누구였습니까? 사바나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사바나예요. 왜? 5개 보기가 전부 다 사바나 얘기였으니까. temperate words는 관심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 얘의 역할은 뭐였냐? 통념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얘는 위에다가 적으세요. In temperate part of the word 위에다 적으세요. 통념에 대한 예시. 그러면 구조를 갖다가 잘 생각을 갖다 해보십니다. 문제 2에서는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해줬냐라고 한다면 문제 2에서는 통념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통념을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 통념 구조에서의 주제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념을 비판하고 반박해야 되겠죠. 통념을 갖다가 비판하고 반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글의 주제가 될 것인데 문제 3는 무슨 역할을 갖다가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바나 얘기 안 했어요. 문제 3에서는 temperate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 통념에 대한 뭘 제시했던 거야? 예시를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문제 2랑 문제 3 전체가 통념이었던 거죠. 나는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 통념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부분이 필요해. 그게 바로 다음 문장에 yet in 사바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문제 2랑 문제 3에다가 간단하게 필기해 놓으세요. 통념 구조라는 거. 자, 천천히 이까지 필기를 하시고 내가 이 글을 갖다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잘 상상을 갖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필기 되셨나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도 필요 없는 문장은 없다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사바나와 이컬러지스트를 던져줬어요. 소재를.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통념 한 가지를 던져줬는데 통념이 내용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경쟁자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
그리고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로서 템퍼레이처 모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 문제 4에서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지만 사바나에서는, 그럼 질문, 이제 무슨 얘기할까요? 공존한다. 하지만 사바나에서는 공존한다. 정답 그대로 컴패니언 5번 고르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1교시 동안 문제를 갖다가 푸시더니 이거 어떻게 하셨냐?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번역하고 해석하느라 바쁜 겁니다. 그리고 구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읽고 보기 5가지를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차분히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나가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지금 들어보세요. 이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처럼 안 느껴졌다라는 거지, 아까는. 그래서 딱 2가지입니다. 보기를 잘 분석하시고 우리가 읽는 거는 글이라는 거. 문장을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연관성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제자가 요소마다 넣어놓은 힌트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이 문제도 50%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시죠. 1번부터 바로 보죠. 1번부터. 1번에는 지금 주어 자리에 대열이 나와 있는데, 대열은 우리가 이제 주어 취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열 자체는 주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열이 나왔을 때 주어는 비동사 뒤에 있는 게 주어가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be likely to be까지 다 비동사 취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실질적인 주어는 이제 biological clues 이 부분이 주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clues로 복수명사니까 1번은 아가 맞다 지우시면 되겠고요. 2번 넘어가셔서 이것도 기억하실 텐데 2번 왼쪽에 가면은 아라고 나와 있죠. 아에다가 현관펜 쳐보시고요.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보어가 필요하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명사랑 형용사 2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형용사로서 smooth를 써준 거다. 그래서 2번도 맞다 지우시면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갈 건데 it에다가 밑줄을 쳐놨다라고 한다면 간혹 가다가 대열이냐 it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it is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소유격 it를 쓸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미 동사가 있죠. 앞쪽에 could guess에다가 형광펜 쳐보시고요. 그래서 문장 속에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it다 지워주시면 되는 것이고 4번으로 넘어가셔서 4번 같은 경우가 왜 정답을 못 고르셨는지 이게 50%밖에 안 나왔는데 왼쪽에 지금 트위치라고 쓰고 있죠. 트위치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외우고 할 것도 없는데 전치사 위치 뒤에는 무슨 문장 나와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전치사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finding이라고 끝나버리면 완전하지가 않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found라고 써줘야 이게 수동태로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되고 5번을 18%가 골랐는데 5번은 딱 2개예요. 앞에 이제 선행사가 빠져있다, 불완전하다 이러면 what는 무조건 맞는 것인데 얘는 지금 5번 앞에 보시면은 to로 끝났는데 전치사 to 뒤에 지금 명사가 없죠. 선행사가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죠. 선행사 없고 주어 없으니까 what 맞다. 5번 지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넘겨서 29번 문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여지껏 나왔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ABC 문제로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내 생각이 좀 되는데 몇 번 내가 설명을 갖다가 드리기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을 갖다가 드리지만 요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테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습돼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본능이냐 본능이 아니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ABC에 알맞은 것을 갖다가 고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글쎄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 맞추기가 힘들고 맞췄다라고 해도 이래서 답이 이거야 된다라기보다도
이런 내용이니까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그런 식으로 아마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푼다라는 기분보다도 그 맥락을 갖다가 설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건데 바로 문제 1로 가보시죠. 구조 분석에다가 문제 1로 따로 해놨는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요. 다시 읽어보시고 A번의 정답은 self-selected였거든요. 그래서 왜 정답이 self-selected가 돼야 되는지 그 근거 부분에 표시를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해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시간 내가 한 20초 정도 드렸었는데 문제 1을 갖다가 보시고 A번의 정답에서 self-selected를 갖다가 정답으로 고르는 근거를 찾아라 이거였는데 확실한 건 이거죠. 일단 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요. 눈에 띄는 연관성은 얘였습니다. 뭐였냐? 첫 번째 문장의 형광펜을 쳐보세요. Treadmill,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세 가지를 갖다 형광펜 쳐보시고 A라고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A번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 A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나오죠. 뭐라고 딱 나옵니까? All three workouts라고 딱 나오죠. 형광펜 쳐보세요. A죠. 그러면 일단 확신을 가졌어야 돼. 어떤 확신을 갖다가 가졌어야 되냐면 이 두 문장은 틀림없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번에 대한 정답은 틀림없이 이 다음 문장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17년 지금 이게 6월달 모의고사인데 6월 모의고사쯤 이 문제를 갖다가 냈다라는 것은 이미 3월달에 배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배웠어요. 그 맥락을 갖다 이미 내가 3월 모의고사를 갖다 풀어드리면서 다 말씀을 갖다가 드렸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 뜻이구나 라는 게 보였어야지 A번의 정답을 self-selec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이 된 거는 이거야. 지문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교수님이 문제를 갖다가 낸 거는 preset와 self-selected. 요구하는 건 한 가지죠. 너가 preset와 self-selected의 차이점을 아냐? 이게 지금 질문인 겁니다. 근데 해석을 갖다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preset은 뭐예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self-selected는 뭐예요? 자기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생기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갖다가 잘 들으셔야 되냐면은 적어도 6월과 9월과 수능 문제에서는 내용 찾기 문제는 출제가 안 돼. 내용을 갖다가 찾아서 문제를 갖다가 푸세요.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지금 보기 A번에서 미리 결정이 됐다 요 말과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을 갖다가 한다. self-select죠. 자기가 결정을 갖다가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미리 결정이 되었다. 정답 이거 이렇게 안 나와요. 내용 찾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A번을 갖다가 보고서도 우리가 9월달에 풀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론 또 해설을 갖다가 하겠지만 9월달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만약에 자기가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보건 어떤 문제를 갖다가 보든지 간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정보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토끼는 당근을 좋아한다? 정답 당근 이런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당근 찾아라. 당근 어디 나오니?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건 문제 없어요. 내용 찾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틀림없이 주제를 찾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파악하라고 물어본 거지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일단 깨셔야 돼요. self-selected라는 말이 어디 나와? 이런 걸 찾으시면 안 돼. preset이라는 말이 언제 나와? 그런 걸 찾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질문이 이거죠. 미리 결정이 돼 있다는 거와 자기 결정이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이 해에 수능을 풀었어요. 2017년도에 수능을 갖다 이미 여러분 먼저 풀었거든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미리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은 지극하게 수동적이다라는 얘기고 자기가 결정을 갖다가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능동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능동성과 수동성을 갖다가 구분하라는 건데 내가 한번 질문을 갖다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천부적인 것과 행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밥을 갖다가 좋아한다라는 건 천부적인 거야. 거기 자기 의지가 있나요?
의지 없죠. 경향이라는 것에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갖다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다 가지고 나는 얘를 사랑해야만 하겠다 이런 거 없죠. 성격이나 성향이나 경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타고났다라는 얘기는 자기 수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동적이다라는 것은 미리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천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학습적이다라는 거죠. 아니야, 네의 성격이라는 것은 네 의지를 갖다 가지고 바꿀 수 있어. 배우면 바뀔 수 있는 거야. 공감 못해? 상관없어. 네가 배우면 공감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미리 결정이 돼 있다는 거와 자기 결정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고전 거 2016년 거도 풀 건데 이 미리 결정의 세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작년에 거를 갖다 풀어보면은. 그래서 이 맥락은 반드시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A번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찾으세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이었던 거죠. 자기 능동성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거였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결정 어디 있어? 자기 결정 어디 있어? 답 안 나와요. 뭘 찾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능동성이 그 다음 문장에 어디 나올까? 이게 질문이었던 거죠. 딱 뭡니까? perceived effort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가펜 치세요. perceived effort. 잘 봐봐. 얼마나 노련하게 문제를 내놨는지 느끼셔야 돼요. perceived effort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heart rate고 두 번째가 oxygen consumption이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physiology라고 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physiology? 생리라고 해요. 생리. 생자가 무슨 생자야? 타고났다라는 뜻이고 리자가 이제 행동할 때 리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밑줄 쳐보세요.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뭐야? 생리적 현상이에요. 자, 그럼 잘 봐봐.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이 글에 전반적인 테마를 다 던져준 것인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의지를 갖다가 가지면 심장박동수 바꿀 수 있어요? 아니죠. 의지를 갖다가 가지면 심장이 빨리 뛰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생리적인 현상은 지극히 어떤 현상인 거예요? 너무 수동적인 현상인 거예요. 타고난 현상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누구? 의식된, 의도된 노력. 이거는 100% 뭡니까? 자기 능동성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를 갖다가 측정하겠다라는 거야? perceived effort가 what taken throughout the three workouts가 됐다라고 하니까 A번에 정답은 뭐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self-selected. 그럼 질문해 볼게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heart rate랑 oxygen consumption은 수동적인 건데 왜 프리세트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인 거죠. 얘네들은 프리세트가 될 수가 없는 애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심장박동수 60으로 맞춰줄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A번의 정답은 self-selected는 누구를 통해서 구했어야 된다? perceive effort. 그대로 정답이었다. 자 그러면은 B번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잘 보세요. 보기를 보세요. B번에. 교수님이 어떤 보기를 갖다가 내셨냐? 첫째가 이거야. automatically. 둘째가 intentionally. 그럼 바로 느껴야 돼. 느껴지세요? automatically, intentionally. 잘 생각해야 돼. automatically 자동이죠. intentionally 의도죠. 자동과 의도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자동은 자동화 과정할 때 자동이 아니란 뜻이야. 그쵸? 이 자동은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자동이야? 의도라는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자동이에요. 자동과 수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는 자동적인 거야. 이 얘기할 때 자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갖다 해볼게요. 경향이 있대. 폭력적인 경향이 있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동적인 겁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automatically라는 말은 자동화 과정할 때 자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천부적인 거, 타고난 거 이 뜻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으세요. automatically 밑에다가 뭐라고? 천부적. 그러면 intentionally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얘는 후천적으로서 즉 능동성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잠깐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이제 B번을 갖다가 읽어보시고 정답의 근거 찾아보세요. 시작. 자 그만 잘 들으셔야 돼. 잘 봐봐. 정답을 아직 못 구하셨다라고 해도 잘 들어. 지금 이제 우리가 3교시 때니까 내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끊으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했는지 파악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읽으셨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 다 읽었어요. 근데 이 말을 놓쳤으면 정답을 못 골라. 첫 번째 문장에 분명히 뭐라고 썼냐면 연구자들은 이럴 거라고 예상했다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한 문장도 의미 없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장을 대충 읽는 그 문장에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로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현관편 쳐보세요.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딱 현관편 쳐보세요.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구자들의 예상 이거죠. 적으세요. 연구자들의 예상. 그럼 왜 여기다가 우리가 현관펜이 쳐져야 되냐? 실제 시험장에 가서 현관펜을 안 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현관펜이 쳐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관펜이 딱 쳐져 있으면 아까 전에 이 문장 읽으셨을 거예요. 이 단어 틀림없이 읽었을 겁니다. Perhaps they would. 생각해 보세요. 왜 perhaps란 말을 썼을까요? 왜 조동사 would라는 말을 썼을까요? 두 가지 단어 전부 다 뭡니까? 가능성을 뜻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느껴졌어야 돼. Perhaps they would도 여전히 누구 생각이다? 연구자들의 추측이구나.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장도 뭐예요? 연구자들의 예상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현관펜 쳐놓으세요. Perhaps they would 현관펜 밑줄. 이 문장도 여전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들의 예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확장을 시켜보죠. 잘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전에 우리가 주제 찾기 문제로서 풀었던 바로 전 문제 사바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사바나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사바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There is an axiom that.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공리가 있다. 그 말의 실제 뜻은 뭐였어요?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 있다를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싶었습니까? 그거는 있잖아.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글 쓰는 생각은 좀 달라. 즉 통념이었죠. 잘 보세요. 구조를 갖다가 문제 2에서 나와 있는 두 문장 다 뭡니까? 연구자들의 예상이야. 예상을 갖다가 써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글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예상이 맞더라. 아니 알고 보니까 예상과는 좀 다르더라.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후자 쪽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이제껏 문제 중에서 예상하고 예상이 맞더라는 재미없는 글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출 문제에서. 뭔 말인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B번 같은 경우는 누구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B번은 아직까지 누구를 갖다가 고르라는 겁니까? 연구자들의 예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앞부분에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예상했대요? 피실험자가, 서브젝트입니다. 피실험자가 자기도 모르게 unconsciously 자기도 모르게 맞춰나갈 것이다. 뭐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피실험자가 자기도 모르게 한다. 그 예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B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 뭐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intentionally는 자기도 알겠죠. 정답 그대로 automatically가 정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딱 느껴졌어야 돼. 뭐가 딱 느껴졌어야 돼? 보세요.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or maybe. 현관펜 주세요. or maybe.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져야 돼? 여전히 뭐라는 거야? 출제자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예상인 거죠. or maybe 위에다 적으세요. 과학자들의 예상. 막 흥분이 돼야 되면 너무 막 재밌잖아요. 그러면 뭐가 막 재밌어야 돼? 언제 도대체 이게 막 뒤집어질까? 이 예상 세 번의 예상이 언제 뒤집어질까?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예상으로 끝날까?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But that's not what happened. 현관펜 쳐놓으세요. 딱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예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건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타고난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맞춰나가는 존재야. 인간은 학습돼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존재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럼 C번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타고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야 라고 끝나야 되겠죠. But that's not what happened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there was no 뭐가 없었다, 뭐랑 뭐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끝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라고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Heart rate, oxygen 언제 나왔는지? 언제 나왔었어요? 문제 1에 있었죠. 그렇죠?
문제 1에 아까 전에 세 가지 단어가 연달아 나왔었는데 그 두 개가 heart rate랑 oxygen이었잖아요. 세 번째가 누구였어요? perceived effort였던 거예요. 그 두 개 단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리적 현상으로서 어떤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현관편 쳐놓으시고 뭐다? 생리적. 잘 생각해 보세요. A, B, C 세 명을 갖다가 데리고 측정을 갖다 해봤더니 생리적 현상이 다 똑같더라. 결론을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타고난 존재네. 그렇죠? 생리적인 거 이게 어떻게 돼요? 다 다르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생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 묶일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C번의 정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No consistency, 일관성이 없다. 생리적 현상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끝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겉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달리기 하고 뭐 계단을 갔다가 오르고 뭘 갔다가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못 풀었어도 돼요. 근데 이 당시에 9월과 수능을 풀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수능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는데 계속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풀었거든요. 이 문제를. 같은 주제를.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 자기가 1교시 동안 이 문제 푸셨을 때 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다전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운동을 뭐 어쨌다라는 거야? 호흡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발 부탁드리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넘기셔가지고. 자, 두 개의 빈칸 추론 문제를 갖다가 풀 건데 잘 보세요.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자, 그만. 지금 내가 30초 시간을 갖다가 드렸는데 우리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집중도가 최고치가 돼 있어야 돼.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30초 동안 두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첫째가 빈칸을 읽었겠죠. 그렇죠? 빈칸을 갖다 읽으셨을 것이고 보기 5개를 봤었을 텐데 내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6월과 9월과 수능은 내용 찾기 문제가 없다라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보고서 어디에 도대체 거리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올까? 어디에 도대체 효율성과 비슷한 말이 나올까를 따지고 있으면 정답 못 구해요.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겁니다. 그럼 내가 질문 한 가지를 갖다 해볼게요. 5가지 보기는 목적어예요. 메인테인에. 그렇죠? 메인테인을 갖다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손가락이에요. 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질문이 이거였던 겁니다. 손가락은 도대체 뭐를 유지하냐?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출제자가 물어본. 그러면 이렇게 5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보세요. 1번. 손가락은 거리를 유지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이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안 만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죠? 거리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얘기는 걔 안 가까이 간다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둘째. 효율성을 유지한대요. 효율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 자체가 어색한데 효율성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손가락이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야? 효율적이다라는 소리겠죠. 동의되시죠? 그렇죠? 2번은 그냥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야. 질문은 이거예요. 3번과 4번을 갖다가 34%가 골랐는데 내 질문은 이거야. 이동성을 유지한다라는 말과 방향성을 갖다가 유지한다라는 말이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동성을 갖다가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동한다라는 소리예요. 방향성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3번, 4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르셨어요. 이 자리에서도. 왜 고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야. 아직까지 수능적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계속 그냥 내용 찾기만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막 어떻게 막 이동을 시켰다면 이동 정답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지금 뭐 수문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대의 파악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도. 아시겠죠? 그렇죠? 5번을 보세요. 안정성을 유지한대. 자,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봤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2번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2번은 완전 다른 얘기 것이고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1번, 5번에 나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와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와 그 물체에 대한 안정감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거 뭐가 다를까요? 자, 다시 물체에 대한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와 물체에 대한 안정감을 갖다가 유지한다라는 거 뭐가 제일 큰 차이일까? 두 가지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야. 두 가지 정보를 딱 칼베듯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뭘까? 만지냐 안 만지냐예요. 5번은 뭡니까? 만져도 안 깨지는 거예요. 1번은 뭡니까? 애당초 안 만지겠다라는 겁니다. 1번은 거리를 둔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랑 손가락이 거리를 갖다가 유지한다. 가까이 안 간다는 소리예요. 5번은 뭡니까? 잡는다라는 거죠. 확 잡는데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는 3, 4번은 뭐예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5가지 보기를 읽고 무슨 생각을 갖다 할 거냐면 도대체 손가락의 능력이 뭐냐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손가락한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디맨드가 지금 빈칸의 얘기니까. 도대체 손가락이 어떤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되냐? 그게 지금 질문이에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물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물체를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냐?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소리냐? 아니면은 3, 4번은 뭐 정답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을 갖다가 내리고 글을 읽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수님은 지시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안 씁니다. 딱 한 가지 보기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수십 일 동안 몇 분에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5가지 보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보기를 냈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졸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뭐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거 내가 편집을 또 이상하게 놨네. 자, 위에 거 지시문을 갖다가 읽어보실 건데 잘 보세요. 잘 봐봐. 빈칸을 갖다가 읽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빈칸 다음 문장을 읽겠죠. 그렇죠? 빈칸 다음 문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보세요. The grasp and the support forces must also match overall object mass and fragility. 붙잡고 손으로 지지한다라는 힘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전체 물질의 질량과 그리고 취합감과 일치해야 된다. 예시 한 가지를 들죠. 계란은 돌보다 훨씬 더 델리케이트한 터치를 요구할 것이다. 질문해 볼까요? 이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까? 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5번이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 넘겨서. 자, 마지막 오늘 풀 32번 문제인데, 자, 밑에 거 따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풀어보십니다. 시작. 잠깐만 됐습니다. 잠깐만 먼저 보세요. 시간 내가 20초 정도 드렸는데 요 문제랑 우리가 누구를 조금 비교 분석할, 마지막 문제 조금만 집중하세요. 요 문제랑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비교 분석할 거냐. 다시 한번 등장하는 4반화인데, 다시 2017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에서 4반화 문제가 주제 문제로 53%였죠. 정답률이. 그 문제가 주는 가치가 2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였냐면은 통념구조.
근데 그 통념 구조가 아까 전에 나왔던 세 가지 운동에 대한 얘기에서 반복이 됐었고, 두 번째 가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1, 3, 5번이 같은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1, 3, 5번이었나요? 1, 2, 4번. 그렇죠? 1, 2, 4번은 같은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웠는데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보기 5가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 상황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1번을 갖다가 보십니다. 밑에 보기 분석을 보세요. 현가펜 치세요. 렉터 베네핏 현가펜 밑줄. 자, 2번을 갖다가 보십니다. 잘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deny A, B 구조일 땐 부인하다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deny A, B의 구조일 때는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소리입니다. 절대 모르면 안 돼요. deny A, B,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소리지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콜로니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이 뜻이. 이해되셨죠? 그렇죠? 다른 콜로니가 쉽게 접근하는 걸 빼앗아 버린다 이 얘기니까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소리.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3번을 갖다가 볼게요. 현가펜 치시면 현가펜 아직 바로 치죠. Natural disaster 현가펜 치세요. 3번은 뭐래요? 재앙을 만났대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러면. 4번을 갖다가 보십니다. cause conflict 현가펜 쳐보세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갈등이 있었다.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렇죠? 5번을 갖다가 보십니다. had a similar disadvantage. 비슷한 불이익이 있었다. 마이너스네. 자, 그럼 5가지 보기 다 어때요?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나봐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앞에 문제들은 다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래 좋아 5가지 보기를 봤더니 3가지는 마이너스 2가지는 플러스야. 그러면 내가 글을 읽으면서 플러스면 둘 중에 하나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얘는 반대로 접근해야 돼. 이미 다 5가지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어요. 왜? 빈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써놨거든. In a terrible way. 빈칸 문장 보세요. 현가펜 쳐보세요. In one terrible way. 현가펜 쳐놓으세요. 빈칸에. 밑에 구조 분석에 대한 현가펜 주시면 돼요. In one terrible way. 그러니까 이미 출제자가 알아요. 이미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갖다 요구하고 있는 거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끔찍한 거다. 그렇죠? 테러픽이 아닙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정보는 끔찍한 것이다.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애당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냐?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까? 보기 5개 읽고 빈칸을 읽어봤을 때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까요? 위의 상황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지를 고민하면 바보죠. 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미 다른 정보를 집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는 노련함인데 두 번째 질문을 내가 던질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냐? 5개 보기를 읽고 마이너스다라는 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현관펜 친 부분을 제외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 5가지를 갖다가 읽어보시고 간추려 보세요. 보기 5가지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보기 5개 읽어보세요. 여우같이 풀어야 돼. 난 고민돼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만. 자, 잠깐만 나봐보세요. 보세요. 5개 보기를 갖다가 읽어보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묶이지 않는 보기는 없어요. 반드시 묶입니다. 6월과 9월과 수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묶여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정보를 찾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죠? A라는 정보 여기 있다 정답 A 이런 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묶여요. 그럼 질문이 이거야. 지금 5개 보기를 갖다가 읽고 내가 여러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가 딱 정리가 됐을 거야. 2번은 뭐다? 접근에 대한 얘기. 3번은 뭐다?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 4번은 뭐다? refugee에 대한 얘기. 그런데 나머지 2개 보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공통점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섬과 현재 섬이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번과 5번의 공통사항은 뭐예요? 옛날 섬과 현재 섬이라는 정보가 2개가 공통이에요. 2번, 3번, 4번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자연재해. 3번은 또 뭐였습니까? 3번이 자연재해, 2번은 접근 못한다라는 거. 공통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즉 2번과 3번과 4번은 어떤 얘기를 갖다가 못해? 옛날 섬, 지금 섬,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1번, 5번을 갖다가 읽고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냐? 현가펜 세모를 갖다가 치십니다. 1번에 the old 세모.
얘랑 같을만 5번이 누구예요? The island, sorry, the last island 세모.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1번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옛날 섬이 가지고 있었던 이점이 없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옛날은 좋았고 지금은 나쁘다 이거죠. 그럼 5번이 정확하게 느껴져야 돼. 왜 이 문제를 갖다가 냈는지. 5번은 뭐예요? 옛날 섬과 비슷한 단점이 있더라. 옛날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갖다 봐보세요. 이 문제를 갖다가 볼 때 나였다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번과 3번과 4번이 정답인 건 쉬워요. 왜?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 계속 하면 정답 2번 나오는 것이고 뭐 갈등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면 정답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한 부분을 갖다가 읽더라도 갑자기 옛날 섬에 대한 정보가 튀어나오는 순간 무슨 정보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섬 좋았다? 정답 몇 번. 옛날 섬 나빴다? 정답 몇 번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어떠냐? 중요하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1번과 5번의 차이점은 1번은 뭐래요? 옛날이 가지고 있던 이점이 없대요. 옛날은 좋았고 1번은. 5번은 뭐예요? 옛날은 나빴다는 얘기. 그럼 이동했다라는 정보만 파악하셨다라고 한다면 옛날 이야기만 읽고도 정답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같이 문제를 봐야 되죠. 보기를.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정보를 대입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은. 자, 그럼 보자라는 거예요. 밑에 거 문제 2를 갖다가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내가 질문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이전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과 현재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갖다가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정답률이 몇 %였어요? 36%면 최상 난이도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딱 한 가지만 해서 눈알을 빨리 굴려가지고 이때 빨리 굴려야 돼. 눈알 빨리 굴려가지고 옛날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 현재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 찾아보세요. 8줄 가까이 되는 글에서 옛날 이야기랑 현재 이야기 찾아보세요. 또 찾았다. 찾았죠? 아니? 찾았죠? 어디 딱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딱 있잖아요. 뭐라고 쓰고 있어요? Last colony. 보이세요?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Then the very last colony 현관펜 밑줄. 자, 다시 근본적인 질문 다시 해볼게요.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읽고 상상을 잘해야 돼. 전략을 36번 아무나 못 맞췄다는 얘기야. 5가지 보기를 갖다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 2번과 3번과 4번은 조금 내가 여유를 둬도 된다. 왜?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보기가 자연재해, refugee, conflict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보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글 쭉 읽어보고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는 정답 구할 수 있어요. 1번과 5번의 공통점을 느꼈어야 되는데 공통점 느끼고 나아가서 뭐까지 느꼈어야 돼? 나는 누구만 찾으면 된다? 옛날이기만 찾으면 된다. 옛날이 좋다. 정답 1번. 옛날이 나빴다. 정답 5번. 뭐 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했나? 맞죠? 뭔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옛날이 좋다. 정답 1번. 옛날이 나쁘다. 정답 5번. 세 번째 줄을 갖다가 읽어보십니다. Then the very last colony found safety. 되셨어요? 뭘 찾았대요? 다 망해가 굶어 죽어가지고 그냥 다 망해버렸단 얘기예요? 아니죠. 옛날에 어땠대요? 좋았대. 정답 1번입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36%짜리 문제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조금 늦어 내가 3분만 더 얘기할게요. 6월달 모의고사는 아까도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사설 모의고사 안 푸냐고. 그리고 내가 7월 모의고사도 안 풀어드립니다. 10월 모의고사도 안 풀어드려요. 왜냐하면 풀 가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가치는 물론 다 있는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식의 문제를 못 내요. 못 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90일 가까이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목적은 특히 고3은 해석 능력을 갖다가 키우자. 그럼 기본 맨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단어 외우고 이런 건 기본인 것이고 아주 냉철한 문제적인 안목을 키워야 돼요. 지금 문제 내가 몇 가지를 갖다가 골라서 풀어드렸지만 뭐 앞에 보는 거 거의 다 풀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문제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가 아니야.
교육과를 나오시고 영어과를 전공을 하시고 얼마나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시고 수십 분이 모여가지고 몇십 일 동안 고민해서 문제를 갖다가 낸다라고 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기마다. 근데 아까 어떻게 푸셨어요? 사설 모의고사 풀듯이 숙제 풀듯이 그냥 대충 푸는 거예요. 안방다리 하고. 안방다리가 뭐 하는 거야? 무슨 다리야 이거? 무슨 다리시오? 양반다리 하고 안방다리가 아니라 양반다리 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시고요. 복습을 잘 하시고 복습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드렸죠. 딱 두 개입니다. 첫째, 내가 해석하지 않은 부분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해석해봐야 돼요. 해석은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둘째, 위에 지금 지시문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자기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일단 복습을 하고 복습을 갖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필기가 안 돼 있는 거를. 그리고 보여야 돼. 100개가 넘는 보기만 봤다라고 해도 보여요. 네? 수백 개가 넘는 이 보기들을 갖다가 봤는데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지. 보일 때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복습을 갖다가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수업에서는 해석하는 걸 숙제로 안 내드리는데 뭐 해석할 숙제 없으니까 해석 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인 것이고 복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갖다가 하셔라.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